2017년 4월 9일 15일차 모슬포에서 함덕서우봉 해변 인증센터까지 135.3km. 숙소에서 나와 아침 영업을 하는 식당을 찾으려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문을 연 식당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슬포 시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한 군데 전등이 켜진 식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문 가능한 메뉴는 백반뿐이었다. 어디서 왔냐는 주인의 물음에 경기도 연천이라고 대답하자 자기는 김포 사람이라고 했다.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었다. 식당 안은 청결하지 않았으나 반찬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맛도 깔끔했고 병어조림은 신선했다. 가격 7,000원. 송악산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었다. 법한 마당으로 가는 중간에 산방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밑을 돌아가는 도로에는 차들이 줄을 지어가고 있었다. 그 길로 가기보다는 바다를 계속 보며 가고 싶었지만 앱에서는 산방산을 끼고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하는 낭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앱을 따르기로 했다. 산길이라 그런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었고 거기에 역풍까지 불었다. 이 구간의 자전거 도로는 일반 도로 옆에 보행자 겸용 도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자동차가 점거를 하고 있는 탓에 고개 주행을 해야만 했다. 이런 길에서는 오르막은 힘들고 내리막에서는 제대로 속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일반 도로 위를 달렸다. 비수기에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지나가는 차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이 이슈화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지났다.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생존권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지내온 길에는 관광객을 위한 인공구조물이 작은 규모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 강정마을 구간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다 파괴되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다. 법한마당 인증센터는 마을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법한마당이 지칭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약간 이르지만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있으면 점심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카페 외에는 문을 연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성게국수집이라며 제주방언으로 커다랗게 광고를 하는 입간판이 서 있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찾는 일을 포기했다. 식당은 가는 길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쇠속각을 향해 출발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역풍으로. 힘은 2배 이상 들었고 속력은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는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와 해안도로를 번갈아 가며 달리게 되었는데 시내 쪽 도로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산봉우리 사이로 곧게 뻗은 자동차 도로가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추측까지 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제주를 삼다도라고 했다. 그 말을 바꿔 삼미도라고 부르고 싶었다. 바다와 검은 바위 그리고 하늘이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하늘은 맑으면 푸른색이 내 눈동자를 시원하게 해서 좋고 흐리면 구름의 모습이 멋있어서 좋다. 그리고 검은 바위는 활용점정이다. 바람도 그 아름다움을 깎아내리지 못한다. 다만 숨이 차서 제대로 감상을 못할 뿐이지. 쇠속각 인증센터는 해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인 것 같았다. 여행의 피로를 풀라고 발 마사지를 위한 자갈길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은 좀 추울 것 같았다. 한라봉 판매점과 횟집만 보이기에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출발했다. 모래사장 대신 검은 바위가 펼쳐진 해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해변의 정식 명칭은 표선 비치 해변이다.
사람 키보다 큰 돌 하루방이 서 있고 야자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으며 인증센터는 그 가운데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식당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었다. 14시가 넘었다. 허기를 더 이상 참으면 라이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에너지피를 한 봉지 털어놓고 물을 마셨다. 음식이 아니라 약을 먹는 심정이었다. 1시간쯤 지난 것 같았다. 짙은 구름과 바다, 그 사이로 날아온 바람을 가슴으로 받으며 달리는데 드디어 자전거 길에 접한 식당이 눈에 띄었다. 간판과 실내 장식으로 보아 현지인이 운영하는 집이 분명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머니 두 분이 모두 주인인 것 같았다. 한 분은 50대를 간 넘고 다른 분은 환갑이 넘은 것으로 보였다. 주요 메뉴는 성게 미역국. 미역국에서 바다 냄새가 가득 풍겨나왔다. 미역도 육지 것과는 씹는 맛이 달랐다. 밑반찬도 깔끔한 편이었는데 가격이 1만 원이었다. 역시 제주는 관광지이다. 모슬포 시장에서 만난 김포에서 시집왔다는 식당 주인에게 제주에서 사니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부러움을 전했을 때 다 좋은데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고물가의 고통을 현지인도 겪고 있는데 나 같은 가난한 자전거 여행자는 더욱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제주도에 올 때마다 점점 증가하는 느낌 중 하나가 맛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성비는 가격과 성능의 비를 뜻하는 비표준어이다. 라이더들은 자전거나 자전거 부용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30년 전에는 그저 많은 내국인이 찾는 관광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제관광지로 지정을 받았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몰려오는 전문 관광지로 변해버렸다. 전문화된 관광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온 땅덩어리가 관광지로 변한 제주이기에 그만큼 현금의 흐름이 풍부해졌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심어져 있는 현금 가치에 대한 감각은 또 그만큼 무뎌졌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도 비싸다는 느낌을 덜 갖는 것이고 관광객들은 비싸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떤 종류이건 또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명시적이건 아니면 암묵적이건 간에 카르텔이 지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불황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성게라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지만 성게가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남해안 여행 시 기장시장에 들렀을 때 양재기에 담아서 1만 원에 팔던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였다. 자전거 길은 성산 일출봉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지도에는 관문교를 건너서 인증센터 표시가 있었다. 인증 부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니 성산 일출봉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진에서 자주 만나는 일출봉의 모습과 달리 여기서는 뒤통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순간 웃음이 나왔다.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약간 어두워졌다. 빗방울도 몇 개 맞았다. 서둘러 출발했다. 김영 성세기 해변만 지나면 오늘의 목적지인 함덕 서우봉 해변에 도착한다. 제주항 주변에는 마땅한 숙소가 없으므로 함덕에서 잠자리를 정하기로 했다. 지도상으로는 김영 성세기 해변까지 1시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바람이 계속 심하게 불었다. 이번에는 오른쪽 옆에서 부는 동풍이었다. 자전거가 바람에 밀려 주행차로에서 벗어나기에 몸의 중심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라이딩을 해야만 했다. 정역풍보다는 힘이 덜 들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김영 성세기 해변으로 가는 중에 탄탄한 자전거 도로 옆으로 검은 바위가 잔잔히 깔린 해변이 벌판처럼 펼쳐진 구간을 지났다. 몇 그루 심어진 앙상한 야자수가 외로워 보였다.
은하철도 999는 어둠을 헤치고 달렸지만 나는 바람을 헤치고 김영 성세기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주변에 포구가 보이고 꽤 넓은 주차장이 마련된 것으로 미루어 유명한 무언가가 있는 관광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일요일 오후인 탓인지 인적이 뜸했다. 바람과 싸우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서 그런지 왼쪽 정강이에 통증이 느껴졌다. 무릎 아래 바깥쪽 인대에서 페달을 밟을 때와 당길 때 모두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페달링이 어려웠다. 잠시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둘러보아도 바람을 피할 만한 장소가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출발할 수밖에. 함덕 서우봉 인증센터까지는 10km 밖에 되지 않으므로 평소라면 20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지금은 근육통이 생겨 페달링이 자유롭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4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더 심하게 불었고 왼쪽 페달을 밟을 때에는 힘을 3분의 1밖에 줄 수 없었기에 1시간 가까이 걸렸다. 도착하니 지칠 대로 지쳤고 다리는 쩔뚝거리며 걸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함덕해수욕장은 대학 신입생 시절 동아리에서 여름 MT로 와본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36년이 넘었다. 그 이후 제주에는 두세 번 더 왔지만 이상하게도 함덕은 들르게 되지 않았다. 처음의 기억은 꿈속에서 본 것 정도로 어렴풋하게만 남아있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정말 많이 변했다. 그때에는 돌담 사이를 지나 민박집에 도착했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는데 같이 간 여자 동기생들이 기겁을 하며 뛰쳐나오기에 선배들과 함께 뛰어가 보니 밑에 돼지가 꿀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느티나무라고 기억되는데 민박집 앞에 심어져 있던 아주 굵은 나무 밑에서 행상을 하시던 할머니에게 보리떡을 사 먹기도 했었다. 지금의 함덕해수욕장은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 어제부터 지나온 제주의 해수욕장 중 제일 넓고 깨끗하며 나무와 시설물의 배치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조경도 문외 아닌 내가 보기에도 자연스러웠다. 인증센터 주변의 경치를 하나의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 두 장으로 나누어 담았다. 사이버 인증을 확인하니 제주 환상 자전거길에 완료 스티커가 찍혀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숙박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제주항까지의 구간이 남아있으나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근육통으로 인해 더 이상의 라이딩은 불가능했다. 12시 배이므로 제주항까지는 내일 아침에 라이딩을 해서 가도 충분한 거리이다. 그런데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오리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제주 일주는 여기까지로 만족해야 했다. 비록 함덕에서 제주항까지는 미완으로 남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텔 몇 군데에 전화로 확인하니 여기도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세탁이 가능한 모텔이 두 군데 있어 가보니 하나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다. 오래된 건물은 시설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 함덕장. 외관은 오래되었는데 들어가 보니 실내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였다.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한 듯 윤기가 흘렀다. 일회용품에 가질 수는 적으나 객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이 따뜻했다. 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세탁물이 건조대에 널려 있었다. 여주인의 친절이 돋보였다. 이런 배려는 이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처음이었다. 가격 4만 원.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자석이 되어 내 마음을 잡아당겼다.